안녕하세요. 진실의 창 안쌤입니다. 오늘 영상이 두 번째 영상인데 아직도 많이 어색하네요. 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 전 장관님 변호인단 측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보다 12.3 계엄 당시 수원연수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수원연수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상한 현상과 오늘 김 전 장관님의 변호인단 측에서 기자회견 내용과 연결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볼 때 항상 유념하거나 인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사건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어나는 다른 일들과 연결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판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출동한 것은 모두 네 곳입니다. 한 곳은 아시다시피 국회고요. 한 군데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고요. 나머지 한 군데가 중앙선관위 수원 연수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부터인가요? 아마 기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던데 수원 연수원에서 그날 그 계엄군에 의해서 아마 그 실무자랑 민간인 90명 정도가 감금되어 있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용을 조금 알기 위해서 시사인 기사 뉴스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사인 취재와 중앙선관위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성진 후보자 대상 교육 강연을 실시했다. 2개 교육 과정으로 일주일 일정과 2주일 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 대상자는 전국 시군구 선관위 소속 계장급 주요 성진 대상자 등 핵심 실무자들이었다. 이들은 첫날 일정을 마치고 90여 개의 호실을 갖춘 생활동에 숙박하고 있었다. 수원 선관위 연수원 본관 옆에 자리한 생활동은 디귿자 형태로 지상 3층 높이 규모다. 성진 후보자와 선관위 소속 교육 지원자 등 80여 명, 강연자와 외부 교육 지원 등 민간인 10여 명이 연수원에 머물렀다. 성진 후보자 가운데에는 2025년 4월 2일 실시 예정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부산 선관위 소속 관계자도 있었다. 시사인 취재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2월 3일 밤 계엄군과 경찰이 출동한 선관위 관련 기관들 중 연수원에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됐다. 계엄군은 연수원의 3공수여단 130명과 방첩사 60명 등 총 190명,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는 상공수여단 141명과 정보사령부 10여 명, 방첩사 27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수원 연수원에 100명, 과천청사에 94명을 배치했다.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연수원에 가장 많은 군과 경찰이 투입된 것이다. 우선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이렇게 읽어봐 드렸는데요. 12.3 비상계엄 때 총 4군데가 출동됐는데 한 군데가 국회였고 나머지 3군데가 중앙선관위였잖아, 그죠? 그 중에 이제 수원 연수원에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됐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 대통령이나 이제 김영현 국방장관이나 이분들은 오랫동안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고 있었고, 이게 아직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 해커가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계엄군에서 90여 명이나 감금이 됐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를 하는 것은 모두 다 유튜브나 아니면 지역의 아주 작은 신문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원연수원에서 일어난 이해하기 힘든 민주당과 선관위 그리고 주류 언론들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은 5% 정도인가 서버에 이제 그걸 한번 열어준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점검했다는 얘기죠. 점검해 보니까 실제 해킹 공격의 무방비에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인 명부 조작 또는 보안 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고요.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차례 고발 사건, 선거 무효 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맞죠? 거의 이제 무효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봤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실무를 수사하거나 조사, 검증한 예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오늘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아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관해서 아마 검찰총장이 되기 전부터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걸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고 수원연수원에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한 것도 거기 모인 그날 이제 교육이 어떤 형태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중국인 해커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정보가 있었고 그날 어쩌면 수원연수원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한번 짚어보면요. 수원연수원에서 실무자 교육이 있었는데 12.3 비상계엄 시 가장 많은 숫자의 병력이 그곳에 투입이 되었고 그곳에 있던 90명 정도의 실무자 민간인이 감금당했는데 그 감금당한 당사자들은 어느 누구도 나 이렇게 감금당하고 있었어요 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민주당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기 위해 가지고 눈이 새빨간 주류 언론들도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취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채널A 자유 게시판에 누군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선관위 연수원 민간인 90명 감금해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절대 묻힐 일이 아닌데 왜 이제서야 알려지는 건지 다른 뉴스는 왜 없는 건지 민간인 90명이 감금당했다는데 20일 동안 그 가족도 감금당했다던 그들도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게 가능할까요? 대통령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어떻게 민간인 90명이 있었을까요? 야당에서 탄핵 외칠 때 제일 써먹기 좋은 재료일 텐데 왜 아무도 언급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 민간인들이 외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그 민간인들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선관위원소원에서 민간인들은 뭘 하러 들어갔을까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꼭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4일자에 올라온 건데 아직까지 조용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재밌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모두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를 다루는 곳이고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날 거기 있던 90명이 과연 한국인이 아니었을 가능성, 중국 해커였을 가능성 당연히 크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또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김영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보면 세 번째 사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압력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라고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사회 각층에 압력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전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자회견에서는 종북 주사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은 중국이에요. 지금 그 트랙트에서도 중국인들이 있었다 했고요. 그런 기사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촛불 시위에도 20, 30대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곳곳에 모두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이런 지금 탄핵 찬성하는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과연 윤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왜냐면 국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빨리 탄핵을 시키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도 지금 서서히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쨌든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겠지만 지금 그 90명이 감금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게 중국과의 어떤 그런 것이든 어쨌든 수원 연수원 이 감금 사건부터 해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 지금 밑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모든 게 지금 국민들이 뭔가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게 해주게끔 그래서 결국은 윤 대통령한테 필요한 거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우리가 벌어줘야 된다는 거죠. 헌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도 결국은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부담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연수원의 이제 90인 감금 이걸 계속 이슈화해서 언론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초조해 하면서 실수를 하기를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탄핵 반대할 거는 탄핵 반대하고 온라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이든 뭐든 우리가 계속 행동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나 선관위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아마 밀어붙일 겁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 자체가 이제 중도에 있던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었던 일반 사람들조차도 뭔가가 지금 서서히 그런 기류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상하다, 뭔가가 잘못됐다.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행태는 충분히 지금 굉장히
쫓기는 듯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 거는 국민의힘은 어차피 버려야 돼요. 국민의힘은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국민들이 나서서 결국은 윤 대통령을 지켜내고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그 개인을 지키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라를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90인 강금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길래 저도 이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커다란 하나의 판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그리고 그 흐름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서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거를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제가 뭐 많이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움직여보자는 생각에서 채널을 개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제가 판단하기로는 윤 대통령은 아마 이제 검찰총장 때부터 뭔가가 본인이 생각했던 원래는 문재인이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좌파라든가 이런 쪽은 아니에요. 자기 소신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재인이라든가 어떤 좌파들의 실체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겠죠. 검사로 있을 때랑 검찰총장에 있을 때 어떤 받는 정보의 질이라든가 양 자체가 틀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왔어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정치만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법을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 문화 어느 한 군데만 바꿔서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예 판을 밑에서부터 싹 뒤집어 버려야 돼요. 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은 자신을 걸고 자신의 운명을 걸고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윤 대통령 의도대로 이것이 성공해서 만일 판이 바뀌어진다면 이번에는 뭔가가 좀 제대로 되겠죠. 제대로 되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체질을 바꾸고, 그리고 보수나 우파나 우리도 이제는 이 판을 바꿀 때 제가 딱 당부하고 싶은 거는 냉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독해져야 됩니다. 청소할 때는 밑뿌리부터 깡그리 싹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경이들이 계속 뿌리를 내리고 그 밑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서 결국은 나라가 지금 거의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질질 끌려갈 정도로 이렇게 엉망돼버린 겁니다. 지금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교육이든 언론이든 뭐든 지금 그대로 이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는 전혀 방법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조차도 탄핵하고 싶으면 탄핵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국무위원이든 뭐든 20몇 명을 탄핵하고도 민주당은 아직도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정상적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첫째는 깨어나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반성을 하고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